사랑합니다. 과학답안지 양원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완자 대단원 1단원 물질과 규칙성, 그 중에 앞단원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 그 중에서 세 번째 수업입니다. 원소들의 주기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지난 시간에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때 이제 수소하고 헬륨이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수소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는, 그러니까 지구를 구성하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별 내부에서 핵 융합 반응으로 철까지 만들어지고요.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초신성 폭발로 만들어졌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 원소들을 좀 한 군데 몰아놓고 그 원소들이 좀 주기적으로 비슷한 성질이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그 원소들의 종류하고 원소들의 주기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34쪽이네요. 네, 원소들의 주기성. 첫 번째 시간에 원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원소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다. 원자는 쪼개지지 않는 가장 작은 알갱이라고 둘터는 이야기했고요. 원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분자는 물질의 성질을 갖는 가장 작은 알갱이, 분해되지 않는 기본 성분이 원소예요. 한 110가지 정도 있고요. 영어 알파벳이 많을까요? 영어 문장이 많을까요? 영어 문장이 훨씬 많죠. 원소는 알파벳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물질이 영어 문장만큼 많을 것입니다. 주기율, 원소의 주기율이라는 게 있네요.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이게 성질이 비슷한 게 주기적으로 한 번씩 나타난대요. 그러한 주기율을 나타낸 표를 주기율표라고 합니다. 이 주기율표를 최초로 이야기한 사람이 뇌베라이너예요. 1817년. 뇌베라이너 1817년. 그러니까 이게 세 개씩의 쌍을 원소가, 세 쌍의 원소가 세 개씩이 좀 성질이 비슷하더래요. 좀 가벼운 거, 중간 거, 무거운 거. 이걸 이제 세쌍원소설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되바라진 세쌍이라고 외우고 있습니다. 뇌베라이너 세쌍원소설. 그러다가 이제 최초의 주기율표는 멘델레예프입니다. 1869년. 1869년. 그 당시까지 이제 63가지 정도 원소가 발표가 됐는데, 요거를 이제 원자량 순서로, 원자량은 원자의 상대적 질량입니다. 얘보다 얘가 뭐 2.7배 무거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벼운 것부터 무거운 것 순서로, 원자의 상대적 질량 순서로 63가지를, 지금은 한 110가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 빈대가 많겠네요. 뭐 어쨌든 이렇게 하고 주기율표를 만들었는데요. 그 곳곳에 좀 빈대 있으면 좀 예측을 해봤대요. 나중에 아주 정확히 잘 맞았고요. 근데 이렇게 원자량 순서로 좀 했더니 몇몇 원소들이 조금 설명이 안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모즐리 1913년 모즐리, 이 사람이 이제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주기율표를 제시를 해요. 그리고 우리 원자량 순서 말고 원자 번호 순서로 좀 나열을 해보자 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모즐리는 그 원자 핵에 있는 양성자 수를 알아낼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번호를 붙였어요. 양성자 수가 원자 번호입니다. 그래서 원자 번호 수로 나열을 했어요. 원자 핵에 있는 양성자 수. 그래서 1913년에 발표를 했는데 저는 이거 배울 때 100년도 안 됐구나, 야 주기율표 100년도 안 됐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예, 어느덧 주기율표 나온 지 100년이 훨씬 넘었군요. 예. 네, 저도 좀 옛날 사람입니다. 네. 네. 자, 현재의 주기율표입니다. 예, 모즐리가 제안한 걸로 이제 주기 이렇게 있는데 18족 7주기로 구성됩니다. 잠깐만, 주기율표가 몇 쪽이라고? 18족 같이 77 맞네, 이런 것도 몰라. 예, 18족 77 맞네. 18족 7주기. 예, 18족 7주기. 족은 세로 줄이 족이에요. 이제 남학생들이 족 같네 막 그러죠. 예. 남성의 성기 같네. 예, 몰라요. 그냥 같은 족. 자, 주기는 가로줄을 주기라고 합니다. 가로줄이 주기. 18족 7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갖고 만든 게 이래요.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이렇고, 여기 보면 락탄엄족 여기 있네요. 락탄엄족, 악티늄족 있네요.
선생님 여기 있는 거예요. 요거를 이렇게 쓴 거예요.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와, 이걸 어떻게 하지? 18줄이 있네요. 세로줄이 18조 가로줄이 7주기가 있습니다. 와, 이거를 다 외울 리는 없죠. 네, 다 외울 필요는 없고, 근데 끝에 있는 것들만 몇 개 외우면 되니까 여기 7개 하고요. 여기 13개 하고, 요거는 꼭 외워주세요. 요거를 이제 붙여가지고 외우시면 돼요. 붙여가지고. 다른 것들은 됐습니다. 괜찮아요. 안 해도 돼요. 다른 것들은 안 해도 되고, 18족 7주기가 있다 하고, 1번에서 20번까지는 좀 외워주세요. 수, 헬, 리베, 붕탄질산, 플레, 나말, 귀나, 이렇게 저는 그냥 앞 글자만 외웠거든요. 수헬리베,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탄질산, 수헬리베, 붕탄질산, 플레, 플로린, 네온, 붕소탄소, 질소산소, 플로린, 네온, 나말 4개, 2개니까 10개죠. 나말,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인황, 규소인황, 염화, 칼카, 염소, 아르곤, 칼륨은 칼이라고 외우시고 CA, 칼슘, 카라고 외우세요. 저는 이렇게 그냥 좀 글자 수를 끊어서 수엘립의 붕탄질산, 플레, 나마알, 규인황, 염화, 칼카라고 외웠거든요. 근데 밥 먹으면서 물어봤어요. 저희 집사람한테 당신은 이거 주기율표 1번에서 20번까지 어떻게 외웠어요? 했더니 집사람이 노래로 외웠대요. 수헬리베 붕탄질산 플레 나마 알규인황 염화 칼카 이렇게 외웠대요. 그 당시 유행하던 노래인가 봐요. 좀 뭔지 모르겠어요. 음은 좀 익숙한데. 그리고 저희 딸아이한테도 물어봤어요. 우리 딸 어떻게 외웠어요? 1번에서 20번까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근데 얘는 떴다 비행기가 제일 좋대요. 그래가지고 수헬리베 붕탄질 산플레 나마알 규인황염 아르곤 갈륨 칼슘 이게 제일 좋대요. 온 가족이 다 저희 집에 5살짜리 꼬맹이도 있는데 이 친구는 어떻게 외울지 참 궁금합니다. 저는 그냥 수헬리베 붕탄질 산플레 나마알 규인황 염화 칼카라고 외우고 있습니다. 외워주시고요. 그리고 요거 빈칸에 쓸 줄 알아야 돼요. 잠깐만요. 좀 딴 얘기를 좀 해볼까요? 여기 어디 있어? 네. 이런 식으로요. 좀 외우셔야 돼요. 수엘립의 붕탄질산 플레 나마알 귀나 염화 칼카 이렇게 해놓으시고 여기 이제 빈칸이 있으면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돼요. 왼쪽에 있는 7개랑 오른쪽에 있는 13개 합쳐가지고 이렇게 써놓고 1에서 4주기까지 1족에서 18족까지 써놓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해놓으시고요. 써볼까요? 아이고야. 여기에다가 수소 쓰시고요. 헬륨은 나중에 쓰세요. 시험 보실 때 리, 배, 붕탄, 질산, 풀, 네 써주고 네온 위에다 헬륨을 써주세요. 그래야 좀 이쁘게 되니까 나, 마, 알 이거 쓸 줄 알아야 됩니다. 규, 인, 황 1번에서 20번까지 순서대로 염화, 칼, 카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 1조 2조, 요 7개 하고 요 13개 하고는 떨어져 있었어요. 1주기에서 3주기까지는 저기 3족에서 12족이 없어요. 이 붕소 알루미늄은 13족입니다. 여기 주의해 주세요. 1족, 2족,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5주기, 6주기, 7주기까지 있어요. 네. 조금 이따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같은 족이면 동족이면 성질이 같고요. 원자과 전자수가 같습니다. 같은 족이면 전자 껍질수가 같아요. 조금만 더 해볼까요? 여기 리튬, 베릴륨 금속이거든요. 계단 내려가듯이 2칸, 3칸 이렇게 해가지고 얘들은 금속이라고 금속 원소예요. 왼쪽 아래와 그 가운데가 금속 원소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 위로 갈수록 비금속성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요 알루미늄 위에 옆에 동소랑 규소, 얘네들은 중금속이라 그래요. 금속도 아니고 비금속도 아닌, 나머지는 다 비금속입니다. 요렇게 할 수 있어야 해요. 네, 이게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쓸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 몇 가지 보면, 이거 보면 이제 고체, 액체, 기체, 검은색, 빨간색, 파란색을 고체, 액체, 기체라고 있네요. 상온에서요. 실온, 상온, 실온이 20도 플러스 마이너스 5도 정도예요. 한 15도에서 25도. 일상적인 온도, 보통의 실내 온도 15도에서 25도 정도. 상온에서 금속은 다 검은색으로 써있네요. 싹 다 검은색이에요. 다 고체입니다. 상온에서 다 고체. 딱 하나 예외되는 게 누구예요? 수은. 실온에서 액체 상태인 유일한 금속, 대단히 특이한 거. 수은만 액체 상태, 빨간색이네요. 자, 그리고 이제 중금속, 비금속들 볼까요? 비금속이 다 검은색 아니면 파란색이에요. 고체 아니면 기체. 그러니까 비금속은 다 고체 아니면 기체입니다. 실온에서. 예외가 되는 애들은 다 액체네요. 브로민만 유일하게 액체입니다. 그리고 몇 개 더 뭐 보다 보면 책에 설명이 나와 있겠죠. 보겠습니다. 금속 왼쪽하고 가운데 있고요. 상온에서 구체, 수은만 액체고요. 광택 있고요. 열과 전기 전도성이 좋고요. 이게 쭉쭉 뽑는 성질, 길게 연실마냥, 연날리죠. 연실마냥 길게 뽑을 수 있는 성질을 연성이라고 하고요. 전 붙이잖아요. 이렇게 전처럼 완전 넓게 펼 수 있는 성질을 전성이라고 합니다. 금속은 연성과 전성이 좋아요. 비금속 원소는 이제 수소는 왼쪽에 있는데 대부분 오른쪽에 있고요. 실온에서 기체나 고체. 근데 특이하게 브로민만 액체. 광택 없고요. 열과 전기 전도성 작고요. 탄소, C, 카본, 흑연은 좀 전기가 잘 통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 금속은 이제 알루미늄, 구리, 철 이런 거 있다. 비금속은 수소, 질소, 인 뭐 이런 게 있다 정도. 이렇게 특성들 한 번씩 읽어 보시고요. 알칼리 금속이네요. 알칼리 금속하고 할로젠. 이거 하기 전에 좀 뜬금없는데요. 알칼리 금속하고 할로젠 하기 전에 저희 18조 원소 좀 더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좀 되게 뜬금없죠?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18조 원소 비활성 기체가 안 나오는군요. 왜 안 나오지? 제가 못 찾았나봐요. 잠시만요. 아이고, 없으면 안 되는데. 네, 여기 좀 보죠. 여기 18조 원소 있잖아요. 18조 원소. 얘네들 이름이 뭐냐면 비활성 기체예요. 활성이 없대요. 그러니까 물질의 성질은 어떤 화학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그 화학 반응을 가장 먼저 바깥쪽에 있는 전자들이 뭐 공유하든지 주고 받든지 뭐 하면서 이제 화학 반응을 하게 되거든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수에 결정이 돼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자, 원소의 특징은 어떤 화학 반응을 하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럼 그 화학 반응은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에 의해서 화학 반응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그 전자의 개수가 중요해요. 완전 안정한 전자 배치가 288이에요. 288. 그러니까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최대 2개가 있을 수 있는데, 2개가 있으면 되게 안정한 전자 배치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전자 껍질에 8개가 있을 수 있는데 안에서부터 28로 전자가 있다. 그럼 되게 안정한 거예요. 세 번째 전자 껍질에 28, 세 번째에 8까지 있다. 28, 8이 있다. 그 다음 모르겠어요. 그 다음 여기에 1, 2 했다가 다시 세 번째로 가게 됩니다. 어쨌든 288까지가 안정한 전자 배치입니다. 헬륨 2번, 10번 네온, 18번 아르곤. 얘네들이 되게 안정해요. 10번 네온, 18번 아르곤. 288로 있으면 되게 안정합니다. 288로 있으면 안정하군요. 다른 애들도 잠깐 좀 볼게요. 그러면 그 외 다른 애들은 안정한 전자 배치를 갖지 못하는군요. 이게 옥텟 규칙이라고 하거든요. 8전자 규칙, 8개가 옥토포스, 옥타브, 옥티브, 잘 모르겠다.
문어가 옥토퍼스인가 그럴 거예요. 하여튼 여덟 개, 다리가 8개일 겁니다. 문어가. 옥텟 규칙이라고 해서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8개가 있으면 되게 안정하다. 그런 안정해지려는 경향이 있다. 이게 2개, 첫 번째 전자 껍질 빼고요. 28로 있으면, 288로 있으면 안정하대요. 자, 18쪽 원소 비활성 기체는 2, 8, 2, 8, 8이어서 안정합니다. 플로린 9번이고요. 염소가 17번인데 9번인 플로린은 안에서부터 리튬 볼까요? 3번 리튬은 3번 전자가 3개 있어요. 양성자 3개니까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니까 전자가 3개 있어요. 2, 1. 베릴륨이 4번입니다. 양성자 4개 있어요.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니까 전자도 4개 있어요. 2, 2 이렇게 채워져요. 질소가 7번이거든요. 2, 5. 산소가 8번이거든요. 2, 6 이렇게 안에서부터 2, 8, 8로 채워집니다. 플로린은 2, 7이고요. 염소가 17번이네요. 2, 8, 7 이렇게 채워집니다. 나트륨이 11번이에요. 2, 8, 1 이렇게 채워져요. 자, 그러면 리튬이 안정한 전자 배치가 되려면 2, 8 어디서 전자 7개를 가져오든가 하나를 버려야 되거든요. 하나를 버립니다. 그래서 1가 양이온이 쉽게 돼요. Li+. 나트륨이 2, 8, 1 어디서 전자 7개를 가져오든가 전자 하나를 버리면 돼요. 하나를 버립니다. 쉽게 버려요. Na+, 1가 양이온이 돼요. 리튬이나 나트륨은요. 플로린 볼까요? 얘는 7개 버리든가 하나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냥 어디서 하나 가져와요. F-, 플로린화 이온 1가 음이온이 됩니다. 287 7개 버리느니 어디서 하나 전자를 가져옵니다. 288 1가 음이온 염화 이온이 됩니다. 17족은 다 1가 음이온이 되네요. 16족은 2가 음이온, 1족은 1가 양이온, 2족은 2가 양이온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이제 반응성이 됐다 큰 애들이 누구냐면 1족하고요. 반응성이 됐다 큰 애들이 17족이에요. 얘네들은 그냥 이렇게 하나 얻어가지고 그 18족처럼 되려고요. 얘네들은 하나 버려갖고 18족처럼 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3가지를 배울 거예요. 헬레아, 헬륨, 네온, 아르곤 등 18족 원소는 전자 배치가 안정하여 반응을 안 한다. 완전 반응을 잘 안 한다. 요거는 이제 활성이 없다. 비활성 기체, 상온에서 기체 상태입니다. 그리고 1족 원소하고 17족 원소가 반응성이 커요. 요 1족, 17족, 18족에 대해서 해보죠. 다시 앞으로 갈게요. 네, 그렇게 되려고 하는데 여기 지금 알칼리 금속 나왔거든요. 알칼리 금속은 뭐냐면 얘네들이에요. 수소는 금속이 아니니까 빼고 얘네들이 알칼리 금속입니다. 여기에요. 여기 그 2주기에서 7주기로 갈수록 반응성이 커지네요. 리튬보다는 나트륨이, 나트륨보다는 칼륨이, 칼륨보다는 루비듐이, 루비듐보다는 세슘이 반응성이 커져요. 요거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리나칼 정도는 외워주세요. 리나칼, 리튬, 나트륨, 칼륨. 1족 리튬, 나트륨, 칼륨 정도는 외워주세요. 알칼리 금속입니다. 17족 얘네들도 반응성 커요. 얘네들인데 됐고 플륨부아만 외워주세요. 플륨부아,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얘네들은 좀 특이한 게 지금 잘 몰라도 돼요. 어쨌든 플로린이 반응성이 제일 커요. 아이오딘에서 플로린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커집니다. 반대죠. 이 반응성이 뭔지 무슨 반응이요? 그냥 그렇대요. 나중에 나오면 다시 이야기하죠. 우리는 이제 일단 알칼리 금속 중 리나칼 외워주시고요. 그리고 할로젠 중 플륨부아 외워주시고요. 그리고 18족 원소 비활성 기체는 헬레아 정도, 헬륨, 네온, 아르곤 정도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네들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알칼리 금속입니다. 1족에서요 수소를 제외한 금소가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 등 얘네들이 알칼리 금속입니다. 은백색 광톡을 띠고요. 칼로 자르면 잘라질 정도로 되게 무르네요. 되게 물러요. 그 커터칼로 자르면 잘려요. 이렇게 커터칼로 자르면 잘립니다. 그리고 자르면 은백색 광택이 나요. 여기 왜 시커먼데요? 얘가 반응성이 되게 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산소나 물하고 되게 잘 반응을 하는데 공기 중에 놔두면 산소랑 반응을 해가지고 이렇게 새카매져요. 조그맣게 잘라가지고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산성, 중성, 염기성에서 무빨이거든요. 이렇게 물에다가 이렇게 좀 떨어뜨렸어요. 그럼 무색이에요. 한두 방울 떨어뜨렸어요. 리튬을 넣으면 폭발적으로 반응하면서 수소기체가 발생을 합니다. 알칼리 금속들이 다 그래요. 리튬보다는 나트륨보다는 칼륨이 훨씬 더 폭발적으로 반응하면서 수소기체 발생하고 막 열나고 막 불나기도 해요. 그리고 반응을 하고 나면 빨간색으로 변해요. 이 페놀프탈레인 용액 때문에
염기성이 되죠. 염기성. 알칼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알칼리 금속이에요. 이 금속이 물하고 반응을 하면 그 수용액이 염기성이 되거든요. 알칼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리튬, 나트륨, 칼륨 이런 것들을 알칼리 금속이라고 합니다. 알칼리 금속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하고 되게 격하게 반응을 하고, 그럼 약을 어떻게 보관하는데요? 예, 뭐 공기랑 물하고 되게 쉽게 반응을 하니까 석유에 넣어서, 뭐 액체 파라핀 속에 넣어서, 예, 석유에 넣어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공기나 물하고, 산소랑 물하고 반응하지 말라고요. 자, 17쪽 원소 플륨부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륨부아,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플륨부아, 할로젠입니다. 얘네들이 이원자 분자예요. 원자 두 개가 결합해서 뭐 F2, Cl2 뭐 이런 식으로 이원자, 원자 두 개가 결합해서 저기가 돼요. 예, 그 분자가 돼요. F2, Cl2, Br2, I2 이렇게 됩니다. 상온에서 플로린하고 염소는 노란색 기체예요. 플로린하고 염소는 노란색 기체고, 그리고 브로민 같은 경우에는 적갈색, 약간 붉은 갈색, 적갈색 액체입니다. 아까 저기 비금속들이 상온에서 실온에서 다 고체나 기체라고 했는데, 특이한 게 브로민이 상온에서 액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오딘 같은 경우는, 아이오딘은 이제 청자색, 푸른 보라색, 청자색이라고도 하고 보라색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네, 네, 색깔을 바꾸시구나. 네, 자, 이렇게 색깔을 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플로린 염소는 노란색 기체다, 브로민 붉은색 액체다, 아이오딘은 상온에서 보라색 고체다라고 기억을 해두세요. 플로린이 제일 반응성이 크고요.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으로 할수록 반응성이 작아집니다. 조금 반대네요. 금속하고. 예, 플륨부아 그리고 리나칼 정도는 기억을 해주세요. 예, 반응성이 큰 원소들이었습니다. 벌써 문제네요. 그냥 풀어보죠.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으로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는다. 원소이고요. 현대 주기율표 원소들을 현대는 양성자 수 순서대로 나열합니다. 원자에게 있는 양성자 수, 그거를 이제 모듈리가 원자 번호라고 하자라고 했어요. 그렇게 나열을 하는데 성질이 비슷한 거는 같은 조개, 같은 세로줄에 오도록 했습니다. 주기율표 왼쪽 가운데 있는 원소 열과 전기 전도성이 크다. 금속 원소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원소 열과 전기 전도성이 대부분 작다. 비금속 원소입니다. 주기율표 1쪽에서 수소 제외한 거를 알칼리 금속이라고 합니다. 반응성이 커서 알칼리 금속은 산소, 물과 빠르게 반응하고요. 물과 반응하면 수소 기체를 발생시킵니다. 이때 수용액은 염기성을 띠고요. 그리고 주기율표 17족에 속하는 비금속 원소로 플륨부아, 할로젠 혹은 할로젠 원소 혹은 할로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번입니다. 저기 원소 주기율표 발견형, 주기율 발견 OX 퀴즈입니다. 원소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다. 이건 원소의 뭐 기본 정의죠. 원소의 종류는 물질의 종류보다 많다. 이거는 알파벳의 종류는 영어 문장의 종류보다 많다 하고 같은 말이에요. 옳지 않죠? 물질이 훨씬 더 많겠죠. 원소의 조합으로 만드니까. 멘델레예프는 원소들을, 멘델레예프 원자량 순서로 배열해서 주기율표를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모즐리는 되베라이너, 새쌍 원소설은 되베라이너였고요. 모즐리는 원자 번호 순으로 나열을 했습니다. 1번의 답은 OX이고요. 그리고 2번입니다. 현대 주기율표에 대한 설명인데요. 가로줄을 주기, 세로줄을 족이라고 합니다. 원소들을 현대 주기율표는 원자핵에 있는 양성자수, 원자 번호 순으로 나열을 했고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은 같은 세로줄, 동족이 성질이 같습니다. 주기율표 왼쪽과 가운데에는 대부분 금속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비금속 원소가 있습니다. 3번이요. 원소들을요, 금속과 비금속으로 구분하래요. 이거는 뭐 외우시는 수밖에 없는데 뭔가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건 그냥 외워주세요. 나다, 마가 금속입니다. 나머지는 비금속이고.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외워주세요. 외워주세요. 아니면 구리 금속일 것 같지 않나요? 칼슘도 외워주세요.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가라, 바가 비금속, 나다, 마가 금속입니다. 그리고
4번, 아이고, 너무 큰데. 4번에서 6번까지 문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A 영역, 그리고 B 영역에 속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 A. 수소 빼고요. A는 수소 빼고, 1족 금속, 수소 빼고, 알칼리 금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B는 17족이죠. 17족, 풀염, 요거 이제 할로젠이라 그래요. 그 중에서 알칼리 금속에 속하는 원소들에 대한 설명인데요. 공기 중에 보관하지 않습니다. 이거 제가 설명을 안 했구나. 다른 금속에 비해서 밀도가 작아요. 물에 놓으면 막 물 위에 뜨고 그래요. 물과 폭발적으로 반응해서 수소기체 발생시키고요. 칼로 자를 수 있을 정도로 무릅니다. 그리고 할로젠이요. 할로젠에 속하는 풀륨, 얘네들에 대한 설명 좀 보도록 하죠. 비금속이에요. 비금속이니까 전기가 잘 통하지 않고요. 각 분자마다 플로린 염소는 좀 노란색 기체, 그리고 브로민은 상온에서 붉은색 액체, 아이오딘은 상온에서 보라색 고체가 됩니다. 두 개의 색을 띠고 있습니다. 실온에서 모두 고체 상태로 존재하지 않아요. 플로린 염소는 노란색 기체고 브로민은 붉은색 액체입니다. 그리고 반응성이 커서 금속과 반응해서 금속과 반응해가지고 화합물을 잘 만들어요. 알칼리 금속도 할로젠도 반응성이 대단히 큽니다. 6번에 XO. 지금은 좀 괜찮나요? 예전에는 엑소네요 해다가 여학생들 네, 그냥 옛추억이었고요. 어떤 친구가 자꾸 자기는 이것도 꽤 오래된 이야기인데 샤니가 그렇게 좋대요. 샤니 너무 좋아 하길래 제가 제가 TV를 안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샤니 빵 여학생들이 빵 좋아한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요. 빵 많이 먹으면 탄수화물 많이 드시면 비만의 원인이 됩니다. 되게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샤이니라는 멤버가 있다고, 이렇게 그룹이 있다고 하면서 얼굴 하는데 되게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되게 미안했어요. 샤이니 짱, 엑소 짱. 요새는 BTS 짱. 저도 나름 알고 있어요. 저도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다. BTS 짱. 자, 그리고 원자의 구조입니다. 원자요. 원자가 정기적으로 중성이거든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자핵은 또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원자핵에 있는 양성자 수랑 전자 수가 같아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중성입니다. 원자핵에 있는 양성자 수가 전자 수고요. 그게 또 원자 번호입니다. 일단 요걸로 할게요. 우리는 보어의 원자 모형은 원자핵 주변을 전자들이 이렇게 특정 궤도를 따라 돌고 있대요. 첫 번째 전자껍질, 두 번째 전자껍질, 세 번째 전자껍질. 1913년 보어가 제안했습니다. 근데 요새는 이거 그렇게는 좀 힘들다. 그러니까 수소는 모르겠는데 수소는 잘 되는데 전자가 이제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이게 좀 안 맞는다. 그래서 지금은 확률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전자가 있을 확률이 있는 곳을 점을 찍어놨어요. 전자 구름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진하게 있는 데는 전자가 있을 확률이 높고 연하게 있는 데는 전자가 있을 확률이 낮다. 요새는 이렇게 하는데 일단 우리 보어로 하면 돼요. 아직 여기까지 됐습니다. 원자의 전자 배치입니다. 에너지 준위.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가 갖는 특정한 에너지값. 그러니까 그 궤도, 이 궤도에서, 요 궤도에서 요 궤도의 에너지 준위, 이 궤도에서의 에너지 수준, 이 위치에서의 에너지 수준, 이게 첫 번째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 두 번째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자 껍질은 그 전자가 돌고 있는 특정 에너지 준위, 보어가 이야기한 거예요. 보어의 궤도 모형에서 그걸 전자 껍질이라고 합니다. 자, 전자 배치 원리 아까 그냥 미리 그냥 해버렸는데 288로 채워져요. 첫 번째는 2개고 나머지는 이제 288로. 저기 네 번째, 다섯 번째는요. 몰라요. 그 화원 하시면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일단 고1까지는 288, 2881, 2882, 2892. 이거 못해서 우리 20번까지만 하면 돼요. 2882까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288로 채워진다. 20번까지만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고3 때까지도 그렇습니다. 1번에서 20번까지 외워주세요. 원자가 전자입니다. 원자가 전자는 최외곽 전자 중 조금 그렇다. 이제 원자가 전자 뭐라고 했냐면 지금 여기 원자의 전자 배치에서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라고 했는데
그렇진 않아요. 요거는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최외곽 전자입니다. 원자의 전자 배치에서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 얘네들이요. 여기 한 개, 여기 네 개, 여기 두 개. 이건 원자가 전자라기보단 최외곽 전자예요. 최외곽 전자. 최외곽 전자들 중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를 원자가 전자라고 합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예. 뭐 어쨌든 여기 최외곽 전자가 한 개네요. 원자가 전자도 한 개입니다. 2, 4 최외곽 전자가 4개, 원자가 전자도 4개입니다. 2, 8, 2 최외곽 전자가 2개, 원자가 전자도 2개입니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조금 달라요. 최외곽 전자는 그냥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고, 원자가 전자는 최외곽 전자 중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입니다. 요걸로 할 수 있겠네요. 여기 좋다. 예, 요걸로 좀 해보죠. 그러니까 최외곽 전자, 가장 바깥쪽 전자가 1족은 1, 2, 1, 2, 8, 1. 다 해볼까요? 베릴륨이 4번이고 마그네슘이 12번이거든요. 2, 2, 2, 8, 2, 2, 3, 2, 8, 3, 2, 4, 2, 8, 4, 2, 5, 2, 8, 5, 2, 6, 2, 8, 6, 2, 7, 2, 8, 7, 2, 2, 8, 2, 8, 8. 최외곽 전자가 1족, 2족, 13, 14, 15, 16, 17, 18족이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최외곽 전자 7개, 최외곽 전자가 2개거나 혹은 8개이거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18족만 좀 달라요. 그럼 원자가 전자는요? 원자가 전자는 최외곽 전자 중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인데요.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17족까지는 같아요. 여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18족이 비활성 기체라고 했잖아요. 활성이 없어요. 반응을 안 해요. 그러니까 최외곽 전자 중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가 없어요. 활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산소 같은 경우에는 O2 이렇게 이원자 분자거든요. 플로린도 F2, 이산화탄소 CO2 이렇게 3원자 분자, 2원자 분자, 2원자 분자. 예, 원자 2개 합쳐서 분자, 원자 3개 합쳐서 분자, 3원자 분자, 2원자 분자 이런 식으로 전자 배치가 불안정하니까 전자를 서로 공유해 가지고 분자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비활성 기체 같은 경우에는 헬륨 원자가 3개 있어요. 헬륨 원자가 3개 있으면 헬륨 분자가 3개 있는 거예요. 1원자 분자입니다. 비활성 기체는. 원자 3개 있으면 분자 3개 있는 거예요. 단원자 분자라고도 하고 1원자 분자라고도 해요. 얘들은 전자 배치가 안정하니까 다른 애들이랑 뭐 공유결합, 이온결합 이런 거 안 해요. 1원자 분자입니다. 자, 다시요. 1족에서 18족까지 최외곽 전자는 1, 2, 3, 4, 5, 6, 7, 18족이 2 혹은 8. 원자가 전자, 최외곽 전자 중 화학 반응에 참여한 전자는 1족에서 18족까지 1, 2, 3, 4, 5, 6, 7, 빵! 요거 좀 기억해 주세요. 비활성 기체의 원자가 전자는 빵개입니다. 0개입니다. 요 구분하셔야 돼요. 예, 이제 문제 좀 풀어볼까요? 원자 구조입니다.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자핵에 있는 양성자 수는 전자 수와 같아요. 원자가 정기적으로 중성이거든요. 요거를 원자 번호라고 합니다. 원자의 전자 배치입니다.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최대 2개, 두 번째 전자 껍질에 8개, 세 번째 전자 껍질에 최대 8개가 일단은 채워집니다. 원자의 전자 배치에서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로 최외곽 전자죠.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한다. 그냥 일단 최외곽 전자란 말을 잘 안 하거든요. 웬만하면 그냥 원자가 전자, 최외곽 전자라는 단어가 없었죠. 여태까지 원자가 가장 바깥쪽 전자 뭐 이런 단어가 없었으니까 그냥 원자가 전자로 하긴 하는데, 분명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와 원자가 전자는 다릅니다.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 중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를 원자가 전자라고 그래요. 그래도 일단 답은 원자가 전자라고 쓸게요. 주기율표와 전자 배치 같은 족 원소들은 원자가 전자 수가 같고요. 같은 축이, 같은 가로줄은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이라고 할까? 전자 껍질이라고 할게요. 전자 껍질 수가, 궤도요. 전자가 있는 궤도, 껍질 수가 같습니다. 같은 주기에서 원자가 전자 수는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 같은 주기에서 점차 커집니다. 그죠? 1, 2, 3, 4, 5, 6, 7, 18쪽 원소에서 빵이 돼요. 원소들의 주기성이 나타나는 까닭은 그럼 이제 왜 주기성이 나타나는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이게 원자가 전자수가 1, 2, 3, 4, 5, 6, 7, 빵 1, 2, 3, 4, 5, 6, 7, 빵 그러니까 원자가 전자수가 주기적으로 변하니까 화학 반응하는 성질도 주기적으로 같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1번 문제 보죠. 원자 구조에 대한 설명. 원자 구조 OX 퀴즈입니다. 원자는 원자니까 전자로 구성되고요.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니까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같습니다. 원자의 종류마다 양성자수가 양성자수가 원자 번호거든요. 원자 번호가 다르면 원자의 종류가 다른 거죠. 맞아요. 1번에 OXO 2번입니다. 전자 배치에 대한 설명 중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쓰래요. 원자에서 전자는 특정한 전자의 궤도, 전자 껍질의 궤도를 따라 돌고 있습니다. 이 궤도를 전자 껍질. 죄송해요.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궤도를 전자 껍질이라고 하고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 특정한 에너지 준위의 궤도를 따라 돌고 있는데 그 궤도 이름은 전자 껍질이라고 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미숙해요. 자, 원자의 전자 배치에 대한 설명 OX 퀴즈입니다. 전자는 에너지 준위가 낮은 안쪽에서부터 채워지게 되고요. 같은 족 원소들은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수가 같지는 않아요. 원자가 전자수가 같습니다. 같은 족은 같은 주기 가로줄 원소들은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이 들어있는 전자수가 같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같은 족이 그래요. 3번에 OXX였고요. 4번 그리고요. 어떤 원자의 전자 배치를 나타낸 겁니다. 전자 껍질 수가 1개, 2개네요. 원자가 전자수는 2, 4, 넷이고요. 원자 번호는 양성자 6개네요. 6번입니다. 전자 껍질이 2개니까 2족이고요. 원자가 전자가 4개니까 4족이라 하시면 안 돼요. 1족, 2족, 13, 14족입니다. 1족, 2족, 13, 14, 15, 16, 17, 18족이에요. 3족에서 12족은 없습니다. 1족에서 3족까지는 넘어가죠. 5번입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다. 일단 좀 써볼까요? 8번이 산소고요. 16번이 뭘까요? 수엘리베 붕탄질산 플레 나마알 규인 황. 서버 황이네요. 16번. 숫자도 좀 써볼까요? 8개니까 26, 286. 네, 전자 8개, 전자 16개. 같은 값을 갖는 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값. 전자수는 다르고요. 8개, 16개, 양성자수 8개, 16개, 껍질수가 2개, 3개, 원자가 전자수가 6개, 원자가 전자수가 6개로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것도 해야 되나? 해보죠. 뭐 좀 빈칸을 채우래요. 원자 번호 3번이면 양성자 3개겠죠. 전자 3개겠죠. 전자 배치는, 3개를 그려주셔야 돼요. 2개, 1개. 전자 껍질수가 2개고요. 원자가 전자수가 1개고요. 이거 그냥 숫자로 할게요. 자, 나트륨 11번 양성자 11개, 전자 11개, 전자 배치가 2, 8, 1. 전자 껍질수 3, 원자가 전자수 1. 칼륨 원자 번호 19번 양성자 19개, 전자 19개, 2, 8, 8, 1 하면 19개가 됩니다. 전자 껍질수 4개, 4주기군요. 원자가 전자수 1. 원래 이렇게 전자 그림 그려야 되는데 못하겠어요. 넘어가죠. 플로린입니다. 원자번호 9, 양성자수 9개, 전자수 9개, 27. 원래 이제 학교 수행평가 할 때는 전자 다 그려주세요. 전자 껍질수 2개, 원자가 전자수 7개, 염소 양성자 17개, 전자 17개, 전자가 2, 8, 7, 전자 껍질수 셋에다가 원자가 전자수 7. 됐습니다. 끝났나? 내신 만점 문제와 실력 업 문제까지 풀겠습니다. 자, 내신 만점 문제 1번입니다. 주기율 발견하고 관련된 과학자, 옳지 않은 거 찾으라는군요. 라부아제는 당시에 발견된 33종의 원소를 성질에 따라 4가지로 분류하였다. 이건 잘 모르겠어요. 이거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라부아제가 그 33가지 정도의 원소를 발표를 한 건 맞거든요. 근데 성질에 따라 4가지로 분류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맞아요. 라부아제가 보일이 원성을 화학적으로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기본 성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라부아제는 그래 나도 화학적으로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기본 성분이 원소라고 생각해 하면서 33가지 원소를
발표를 했어요. 물론 틀린 것도 있었어요. 불은 원소가 아닌데 불도 원소 뭐 이런 식으로 한 식으로. 근데 네 가지로 분류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다 아는 건 아니에요. 뭐 잘 몰라도 어떻게 풀 수 있을 거예요. 풀어보죠. 되바라지 세쌍, 되베라이너는 세쌍 원소들 3개씩 쌍을 이루어가지고 성질이 비슷하다 제안을 했고요. 멘델레이프는 원자의 상대적 질량 순서대로 배열해서 최초의 주기율표를 만들었습니다. 모줄리는 원소의 주기성이 양성자 수와 관계에 있음을 발견해서 그 양성자 수를 원자 번호라고 하고 원자 번호 순서대로 나열을 했고요. 주기율의 발견과 관련된 과학자들을 시대순으로 나열하면 되베라이너, 멘델레예프, 모줄리 순서입니다. 옳지 않죠? 예, 5번이 틀렸으니까 1번은 맞나 보네요. 예, 라부아제는 4가지로 분류했나 봅니다. 뭐 그러다 그거 굳이 찾아볼 필요는 없어요. 전체적으로 보시고 잘 모르는 거 있으면 넘기시고 가장 답일 것 같은 거, 가장 답이 아닐 것 같은 거 제껴나가서 우리는 이 문제의 답만 찾으면 됩니다. 자, 현대의 주기율표 옳은 것 찾으랍니다. 원소들을 모줄리가 양성자수, 원자 번호 순서대로 배열합니다. 같은 주기에 속한 원소들은 성질이 비슷하지 않습니다. 같은 족이 비슷해요. 주기가 바뀔 때마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나타납니다. 이걸 주기율이라고 합니다. 3번. 이번에 3번입니다. 원소를 3개씩 묶었군요. 요거 알칼리 금속이네요. 리나 칼. 알칼리 금속. 수소는 빠졌고요. 그리고 이건 뭘까요? 나마 알규인. 이건 도대체 무슨 공통점인지 모르겠습니다. 1, 2, 3주기? 예, 3주기 원소들이고요. 이거 17족이네요. 풀염부아. 예. 풀염부아. 할로제. 자, 성질이 비슷한 거 가다. 예, 3번. 3번에 3번. 4번입니다. 오늘 수업을 좀 많이 했나봐요. 손가락이 아파요. 금속 원소랑, 예,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소리를. 금속 원소랑 비금속 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금속이랑 비금속 옳지 않은 거. 비금속 원소는 대부분, 금속이 대부분 특유의 광택이 있습니다. 옳지 않은 거 1번. 5번인데요. 주기율표를요, 세 부분. 금속, 중금속, 여기 알루미늄 위에 옆에가 중금속이에요. 비금속으로 나눴습니다. 옳은 것만 좀 찾아보도록 하죠. 나트륨은 금속이고요. 중금속은 금속이랑 비금속의 성질을 모두 띠거나 중간 성질을 띠니까 중금속이라고 합니다. 금속은 아니지만 비슷해요. 뭐 비금속, 뭐 하여튼, 예, 중금속입니다. 비금속에 속하는 원소는 열하고 전기 전도성이 그리 크진 않아요. 5번에 3번이고요.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입니다. 몇 가지 원소를 가나로 분류했습니다. 예,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으로 분류를 했군요.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하죠. 옳은 거. 가는 리나 칼. 수은이 빠졌군요. 그러니까 실온에서 다 고체로 존재합니다. 수은만 상온에서 액체예요. 실온에서. 나는, 예, 비금속들은 분자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나는 안정하지 아니합니다. 그리하여 다른 원소와 완전 잘 반응합니다. 이건 이제 비활성 기체. 전자 배치가 안정해서 다른 원소와 반응하지 않는 건 비활성 기체입니다. 6번에 기억니은. 자, 목이 좀. 네. 알칼리 금속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리튬을요, 알칼리 금속 단면 색변화를 관찰했대요. 쌀알 크기로 물에다가 넣었대요. 페람프탈레인 용에 넣어놓고 색변화 봤대요. 리튬 대신 딴 것도 좀 써봤대요. 실험 결과 물과 반응해서 모두 수소기체가 발생하고요. 페로폰 빨령, 그러니까 페메비 무무반, 이제 다른 거랬네요. 염기성에서 빨간색입니다. 페람프탈레인은 산성 중성에서 무색이고요. 우리 중학교 때 외웠고요. 페메비 무무발 빨로노 노초파 중학교 때 외웠죠. 2학기 때 또 해야 되니까 뭐 그때 지금 한번 페메비 무무발 빨로노 노초파 그런 게 있었지, 네, 생각 좀 해주세요. 옳은 거 찾아보겠습니다. 기억의 수소 적절하고요. 니은의 빨간색이나 붉은색이나, 예, 적절하고요. AB 리튬 대신 금속 AB를 과정해서 모두 같은 반응을 일으켰다는 건 1족이죠. 같은 족. 네, 3번.
7번에 3번 되겠습니다. 8번 뭔지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채워놓고 해볼까요? 수해, 리베, 붕탄, 질산, 풀, 네, 나, 마알, 규인, 황, 염, 아, 칼, 카. 이거 뭐지? 풀염, 부, 외워주시고요. 리나, 칼. 예, 알칼리 금속하고 할로젠이네요. 이렇게 써놓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A는요, A 플로린. 플로린은 수소와 반응해서 할로젠화 수소를 생성하고요. BC, 네, 격하게 반응합니다. 반응 잘해요. 염화나트륨 되고요. BD, 나트륨, 칼륨, 예, 산소와 반응을 합니다. 알칼리 금속은 그래요. DE, 칼륨과 브로민이 성질이 비슷하지는 않습니다. 성질이 비슷한 건 같은 족이에요. 옳지 않은 건 8번에 4번, 9번입니다. 원자핵 구조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한 원자를 구성하는 양성자 수와 전자 수는 같습니다. 원자가 중성이라면, 이온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원자라면 그래요. 이온이 아니라면. 양성자는 양전화 띄고요. 중성자는 전화를 띄지 않습니다. 9번에 2번. 10번입니다. 원자의 전자 배치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물어봤습니다. 같은 족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수가 같고요. 그래서 성질이 같습니다. 같은 주기 원소들은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수가, 전자 껍질수가 같습니다. 원자핵에서 가까운 전자일수록 에너지 준위가 낮습니다. 네, 이렇게 있으면 바깥쪽으로 갈수록, 원자핵에서 바깥쪽으로 갈수록 에너지 준위가 커져요. 옳지 않은 거 3번. 그 위치에서의 에너지 수준이 커집니다. 11번 뭘까요? 일단 뭔지 좀 생각을 해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2, 6, 8번이네요. 8번이면 산소. 예. 전자 껍질 2개입니다. 2족이고요. 6족 아닌가요? 예, 6족 우리 안 합니다. 6족 안 해요. 1족, 2족, 13, 14, 15, 16, 17, 18족. 그럼 16족 원소. 원자과 전자 6개, 16족 원소. 원자 번호 8번이고요. 원자과 전자 수는 6개가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4번. 그리고 12번입니다. 두 가지 원자가 있습니다. A, B가 있는데요. 281, 그냥 숫자 써놓고 가보죠. 287. 옳은 거 찾겠습니다. 전하량은 0이다. 11번인데 전자 11개. 17번 양성자 17개인데 전자 17개. 예,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 전하량은 0입니다. 3주기 전자 껍질 3개, 모두 다 전자 껍질 3개, 3주기입니다. 요게 뭐예요? 11번이면은 나트륨이고요. 이게 17번이면 플로린이죠. 실온에서 플로린은 이원자 분자로 존재하는데 이게 공통점은 아니에요. 나트륨은 그냥 결정으로 있어요. 따다다다다다다다닥 붙어 있어요. 이게 결정은 따다다다다다다다닥 붙어 있는 게 결정이고요. 분자는 딱 원자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원자 2개면 분자 하나인 거예요. 원자 4개면 분자 2개인 거고요. 그래서 나트륨은 금속이니까 결정 상태로 존재를 하고, 그리고 이제 플로린 비금속, 이제 분자 형태, 이원자 분자 형태로 존재하니까 공통점은 아니네요. 그래서 3번. 예. 옳은 것만 하면 기억, 니은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주기율표라네요. 아이고, 모르겠어요. 써놓고 하죠. 수헬, 리베, 붕탄, 질, 산, 풀레, 나, 마, 알, 규인, 황. 예, 써놓고 합시다. 이 시간 얼마 안 걸려요. 네, 써놓고 하는 게 낫습니다. 자,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는 2이다. 2족이죠. 비금속, 이게 금속이 리튬, 베릴륨 2칸, 알루미늄까지 3칸, 계단 내려가듣기 2칸, 3칸, 계단 내려가듣기. 얘네들이 금속이고요. 여기가 중금속이고요. 알루미늄 위에, 알루미늄 옆에가 중금속이고요. 나머지 비금속. 그럼 이제 2주기 중에서 비금속은 C만 있군요. C. 옳은 거 찾겠습니다. 옳은 거 A의 원자과 전자수는 0이고요. 2개 아닙니다. 0개예요. 18족 원소는 비활성기체 화학 반응에 전자가 참여하지 않습니다. 화학 반응을 안 해요.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는 B 2주기, C 2주기 같네요. 예, 2번. 14번에 2번. 15번입니다. 네 가지 원자 A, B, C, D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냈습니다. 1개, 2, 1, 2, 7,
281이군요. 1번이면 수소고요. 3번이면 리튬이고요. 9번이면 플로린인 것 같아요. 11번이면 나트륨일까요? 자,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BD는 성질이 비슷하다. 와, 원자과 전자 한 개씩. 와, 이거 진짜 써놓고 해야겠네요. 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수소가 헷갈리는데, 수소는 비금속이에요. 리튬하고 나트륨은 금속이고. 와, 낚일 뻔했다. 예, 와, 조심하세요. 수소나 리튬이나 나트륨이나 다 원자과 전자가 한 개지만, 일단 수소는 비금속입니다. 리튬, 나트륨, 칼륨, 얘네들은 금속이고요. 오, 낚일 뻔했어요. 원자과 전자수가 제일 많은 게 C이고요. BC, 리튬하고 플로린, 원자과 전자는 모두 두 번째 전자 껍질에 들어있죠. 두 번째 원자과 전자가 2번. 15번에 2번. 수소 진짜 많이 낚입니다. 조심하세요. 자, 그림과 같이 알칼리 금속은 석유나 액체 파라핀 속에 넣어 보관합니다. 알칼리 금속의 성질, 물과 산소에, 물이나 산소와 격하게 반응한다. 물과의 반응성이 매우 크다. 산소와의 반응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7번입니다. 주기율표에서 원소들의 주기성이 나타나는 까닭, 원자과 전자수를 언급하여 서술하시오. 그러니까 원자 번호를 증가시킴에 따라 원자과 전자수가 주기적으로 변하거든요. 원자 번호 순서대로 원자를 나열하면 원자들의 원자과 전자수가 주기적으로 변한다. 그것 때문에 이제 주기성이 나타나죠. 원자과 전자가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니까요. 그리고 1번입니다. 네 문제만 더 풀죠. 세 가지 원소를 분리하는 과정입니다. 리튬, 나트륨, 플로린. 잘 모르겠어요. 한번 해볼까요? 수, 헬, 리, 배, 붕탄질산, 풀, 네, 나. 이렇게 있습니다. 같은 주기인가? 리튬하고 플로린이 같은 주기네요. 아니요. 여기 나트륨이고요. 여기 리튬 들어가면 여기 플로린 들어가야죠. 옳은 거 찾아보겠습니다. 가에는 할로젠인가? 예. 그렇죠. 예, 플로린이 할로젠이니까 괜찮네요. 플로린을, 노란색 기체입니다. 노란색 기체. 플로린 염소는 상온에서 노란색 기체예요. 니은, 나트륨, 알칼리 금속이죠. 물하고 반응해서 수소 기체를 발생시킵니다. 1번에 5번, 2번입니다. 아이고, 역시 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써놓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지요. 수헬 그냥 써도 되나 이제? 리, 배, 붕탄, 질, 산, 풀, 레, 나, 마, 알, 규, 인, 황, 염, 리나, 칼 외워주시고요. 풀, 염, 부, 아 외워주시고요. 이거 맞추는 거군요. AB는 알칼리 금속이다. 얘네들이 AB인가 봐요. AD는 같은 주기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원자과 전자수는 D가 C보다 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전자 껍질 수는 E가 A보다 크다. 그럼 여기가 AB인데 전자 껍질 수가 크다 하면 나트륨이 A, 여기를 B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AD는 같은 주기다. 요게 이제 같은 주기 염소일 것 같고요. 원자과 전자수는 D가 C보다 크다. 6개, 7개. 얘가 산소가 C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자 껍질 수는 E가 A보다 크다. E가 다 틀렸죠 지금. 아이고야, 죄송합니다. 다 틀렸어요. 은근히가 잘 봐야 되는데 틀렸어요. 죄송해요. 다시 갑시다.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 수는 E가 A보다 크대요. 그럼 A가 이쪽, A가 좀 작은 거, 그럼 AB였으니까 나트륨 B. AD는 같은 주기에 누가 D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D인지 모르겠고, 원자과 전자수는, 그리고 E가 A보다 크려면 얘가 E가 돼야겠죠. 그럼 원자과 전자수가 D가 C보다 크대요. D가 C보다 크대요. 그럼 볼까요? AB는 알칼리 금속이다. AD는 같은 주기이다.
원자과 전자수는 D가 C보다 7개, 6개 크다.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는 E가 A보다 크다. 예, 모든 걸 다 만족합니다. 자, 옳은 거 찾아보죠. E는 염소, 할로젠이고요.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는 A가 리튬 2개, C가 산소 2개, 안 크고요. 같고요. 원자과 전자수는 D, 플로린 7개, B, 나트륨 1개보다 큽니다. 예, 2번의 기억 디귿. 2번의 기억 디귿. 자, 3번입니다. 이건 또 뭘까요? 알칼리 금속하고요. 할로젠. 알칼리 금속이거나 할로젠 둘 중 하나네요. 그러면 이게 전기전도성 있으면 이거 알칼리 금속이거든요. 원자과 전자 하나고요. 리튬, 나트륨, 칼륨. 예, 전기전도성 있고요. 원자과 전자 하나면 예, 전기전도성 없으면 이거 할로젠이에요. 원자과 전자 7개. 원자과 전자 7개면 할로젠이에요. 전기전도성 없어요. 옳은 거. x분의 y는 1분의 7, 1분의 7이고요. AB는 알칼리 금속 같은 족이고요. 3번에 2번. 4번입니다. 그림은 A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옳은 거 뭐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옳은 거 찾으래요. A, 이게 원자 A인가 봐요. 원자 A. 얘가 뭐 설마 원자 이온이 아니고 원자겠죠. 전자 3개죠. 그럼 원자 번호는 3번 리튬입니다.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스몰 a가 스몰 b보다 낮습니다. 바깥으로 갈수록 그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가 커져요. 멀리 갈수록 스몰 a가 에너지를 흡수하면 기억 용액에 이게 계단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세요. 목소리 너무 컸나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계단이나 두 번째 계단에 존재할 수는 있어요. 여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계단에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계단에 있을 수 있고 뛰어내릴 수 있고 뛰어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공중에 서 있지는 못해요. 첫 번째 계단에 있든가 두 번째 계단에 있든가 입니다. 기억 영역에 존재하지는 못해요. 뭐 요것만 아시면 돼요. 네, 그러합니다.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곳은 여기 이제 전자 껍질에만. 4번에 1번. 예, 갑자기 화호 문제가 나왔어요. 당황했어요. 5번입니다. 두 가지 원자 A, B에 대한 자료입니다. 뭘까요? 2주기랑 3주기 중 하나래요. 다 써놓고 해볼까요? 수헬, 리베, 시간 얼마 안 걸려요. 다 써놓고 하세요. 분탄질산, 플레, 나마알, 규인황, 염아. 얘네들 중에 하나겠죠? 전자수는 어떡하지? 3번, 11번, 10번, 18번까지 있습니다. 전자수가 A가 B의 2배이래요. 뭐 그럼 2배려면 B, A면 A가 B의 2배면 최소 3, 6, 4, 와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은데 4, 8, 5, 10, 6, 12, 7, 14, 또 뭐가 있어요? 8, 16, 9, 18 정도까지 있겠죠. 18번 아르곤까지니까. 자, 그리고 원자과 전자수는 B가 A의 2배래요. 원자과 전자수가 21, 24, 22, 26 단위죠, 얘네들. B가 2배입니다. B가 2배. 23, 얘는 10번이니까 28, 0입니다. 24, 282, 나왔다. 6번하고 12번이요. B가 6번, A가 12번이면 돼요. 6번이면 수헬립의 붕탄, 12번이면 수헬립의 붕탄질 산, 플레, 나, 마. 자, 다시 보죠. 그러면 B가 6번 탄소가 12번 마그네슘이니까 12번, 6번이니까 마그네슘이 전자가 2배, 양성자수도 2배이고요. 2주기, 3주기 하나가 탄소, 마그네슘 2주기, 3주기 둘 중 하나는 3주기, 둘 중 하나는 2주기고요. B가 A의 원자과 전자수가 2배, 2, 4, 2, 8이 2배이고요. A는 마그네슘, B는 탄소입니다. 전자수의 합이요 12, 6, 18 4번이네요. 자, 아이고 이건 어려웠네요. 얘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과학
답안지 양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내용이요. 대단원, 총 4개 대단원이 있어요. 일단 물질과 규칙성 중에서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 그 중에 원소들의 주기성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원소들의 화학 결합과 다양한 물질, 이온 결합, 공유 결합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죠. 여기는 조금 더 쉽습니다. 조금 더 쉬워요. 여기까지만 조금 난이도가 있고, 여기 소단원 1단원만 좀 난이도가 있고, 여기는 좀 괜찮아요. 다음 시간까지만 조금 신경 써서 하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과학답안지 양원이었고요. 또 해야지.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사랑합니다.